예, 일단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윤석열 총장이지만요. 윤 총장을 향한 추미애 장관의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땐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어제 윤 총장을 향해서 다시 한번 추미애 장관이 막아 세운 겁니다. 추미애 장관의 과거 목소리부터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청와대가 한마디 하면 검찰이 바로 반박하는 아주 전대미문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좀 바라잡아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 견제받지 않는 중립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중립인 것이고요. 검찰 조직을 위한 중립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중립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마치 아무도 못 건드리는 무소불위의 권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찰의 중립성, 취지, 제도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조직적으로 잘 훈련된 조직이 되도록 철저하게 지휘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주제 있잖아요. 추미애 장관의 수상한 공문,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도원 의원님. 네네. 어제 뉴스탑10이 끝날 때쯤에 법무부가 66개 대검과 검찰청에 공문을 보냈는데 관련 내용인즉슨 기소를 하기 전에 좀 안팎의 의견을 들어라. 이거는 좀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러니까 법조계에서 굉장히 고개를 갸웃거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모든 검찰청에 이렇게 공문을 보낸 게 과연 법 정신에 맞는 것이냐 이런 지적이 있고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참모들과 회의를 해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라는 거. 그다음에 각종 외부위원회나 심의위원회를 활용하라 이건데 이것도 대검 예규에 따르는 것으로 그걸 할지 말지 어떻게 할지는 다 검찰총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시를 당부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대체로 검찰과 법조계에서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일련의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법무부, 검찰과 청와대, 검찰 내부의 어떤 갈등 과정에서 윤 총장의 어떤 밀어붙이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조금 밀리는 듯하니까 조금 법무부에서 이 지검장한테 힘을 실어주려고 좀 지원 사격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태현 변호사님 네. 지난주에 최강욱 전 비서관 기소했을 때도 네. 일각에서는 정당한 기소인데 추미애 장관이 감찰 카드까지 꺼내냐 이런 얘기인 거 있었는데 네. 그것도 모자라서 이렇게 내외부의 의견을 들어라라고 하는 게 정말 대놓고 글쎄요 추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 편 들어주는 거 정말 이렇게 동의를 하십니까? 근데요 이거 지금 하나만한 얘기가 됐어요. 오늘 기소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제가 속 깊은 심계를 알 수는 없으나 예. 어쨌건 오늘 기소를 했기 때문에 부장회의든 검찰수사심의든 어쩌고 저쩌고 하든 법무부에서 66개 공무원 보낸 거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라는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글쎄 이제 추미애 장관이 조금 상황 파악을 정확하지 하지 않고 급하게 움직이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최강욱 공직기관 비서관 기소 때 이성윤 검사장이 싹 가가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장관님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차장하고 부장이 차장 정결로해서 기소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추미애 장관이 감찰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감찰 움직임이 거의 일주일 전에 없어요. 제가 단 하나도 감찰 못합니다. 왜 감찰 못할 것 같으세요? 감찰하면요 첫 번째 감찰 대상은 이성윤 지검장이에요. 총장이 중앙지검장한테 야 기소해 라고 오더를 내렸는데 그걸 안 한 거거든요. 중앙지검장이. 그리고 차장하고 부장들은 총장의 명령을 받고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감찰하게 되면요. 첫 번째 감찰 대상은요. 이성윤 중앙지검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찰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이성윤 지검장의 보고를 받고 감찰 얘기를 꺼낸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보니 이거 감찰하는 게 아닌 게 맞는 것 같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오늘 수사심의위원회 하라, 외부 보장회의를 하라, 이렇게 해서 공문 내려보냈지만, 어쨌든 오늘 오후에 바로 전격적으로 검찰에서 기소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네요. 이 공문은 하나만한 공문이 됐어요. 그러니, 추미애 장관이 조금 상황 파악을 좀 하고, 롱텀으로 좀 일을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길게 봐야 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자유한국당은요, 검찰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이런 총선 공약까지 내놨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총장 임기를 현행 2년에서 대통령의 임기 5년보다 길게 6년으로 연장하겠습니다. 검찰 인사의 독립성 강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추미애 법무장관의 전행을 방지하여 권력형 비리 의혹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야당이 여러 가지 것에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평가가 많은데, 하종대 국장. 검찰총장 임기 6년, 현실성이 좀 있는 얘기입니까? 지금 이제 검찰총장 임기가 2년이죠. 그런데 임기조차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이제 문제가 많은데,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6년 얘기를 내놨는데, 사실 왜 6년 얘기가 나오느냐? 대법관도 임기가 6년입니다. 대법원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로 임기가 6년입니다. 그런 걸로 봐서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2년으로 했을 경우에, 이제 검찰총장 얘기를 한번, 전직 검찰총장 얘기를 들어보면, 첫 번째 검사장 인사, 그거 이제 자기가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1년 지나가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을 안 듣는다는 겁니다. 왜? 다음 차기에 검찰총장 될 사람이 누군가, 거기로 다 줄 서게 되는 거죠.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도 그 전에 사실은 이제 문무일 검찰총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반기부터는 이미 윤석열 검찰총장한테 검찰의 검사장들이 뭐 줄 섰다 이런 얘기가 나돌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임기 2년은 너무 짧다. 적어도 검찰총장을 했던 분들은 임기 3년은 보장돼야 된다. 임기 6년은 좀 사실은 좀 검찰총장으로서는 긴 시간이에요. 왜냐면은 검찰총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대법관이나 헌법재판소 재판관하고 달리 거기에는 수사권을 쥐고 하기 때문에 검사장 달아가지고 6년 지나가잖아요. 그럼 검찰총장 하는 기간까지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모두 다 완전히 지휘권, 인사권까지 행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좀 많고 적어도 3년까지는 늘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하는 게 법조의 내부의 시각입니다. 아예 허무맹랑한 주장은 아니군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전격적으로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선거 개입 의혹을 두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크고 작은 충돌도 앞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불똥이 지금은 김호수 법무부 차관으로까지 튀었습니다. 조국 장관은 국민이 파면을 했고 불명예 퇴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동반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 생활하면서 뭐 자리에 연연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장관 필요하면 하마평에 올라요. 장관 하마평에 오르시더라고요. 저는 1차, 2차 발표한 검찰개혁안이 의도, 시기, 방법, 내용에서 모두 불순한 목적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진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나쁜 짓을 한 거예요. 내용과 목적과 현실적인 방안들. 자, 첫째, 생각 발표식. 김호수 차관 화면에서 참 오랜만에 보네요. 김종욱 교수님. 지금 윤석열 총장을 향한 그 추미애 장관의 여러 압박을 두고 네. 검찰 내부에서는 후배 검사가 차관을 공개 저격했어요. 뭐 내용인즉슨 여러 가지 추미애 장관의 직권남용을 위법이라고 판단했는지요. 이런 위법에 눈을 감지 말고 김호수 차관 본인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했다라는 직경탄까지 날렸습니다. 일단 뭐 진짜 믿었던 선배한테 배신을 당하는 게 더 쓰리고 막 화가 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거고요. 제가 볼 때는 이제 6개월 동안 대통령 지시상 엄정하게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더니 그 관련해서 그 인사로 막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인사를 누가 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김호수 법무부 차관하고 그다음에 직무대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이성현 서울지검장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고 그것만 끝난 게 아니라 이제 감찰 얘기 나오죠. 그다음에 검찰 수사할 때 외부에 있는 위원회를 동원하라는 얘기가 나오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마디 못하고 소위 정권 편에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후배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살아있는 권력들을 수사하고 있는데 선배라는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지 못할지언정 그거 갖다 오히려 더 막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을 것 같고요. 일부 후배 검사들의 시각인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검찰청법을 더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검찰청법을 다시 계속 읽어봐도 뭐라고 나오면 제7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예를 들면 검사는 검찰 사무와 관해서 소속 상급자의 지휘와 감독에 따른다고 돼 있어요. 그럼 최종 지휘권은 검찰총장이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저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자기가 저렇게 하는 건 자기의 권력욕을 위해서 후배들을 저렇게 되면 내버려둔 게 아니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화가 났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관이 직을 걸고 막았어야 한다. 최근 일련의 검찰청 분위기를 대변하는 한 검사의 직격탄 얘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 주제 잠시 분위기를 바꿔보기 전에요. 오늘은 일찌감치 실시간 검색어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전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일 오는 우한 전세기 코로나 백신 홍콩에서 준비 중인데 1년 넘게 걸린다고 하죠. 그리고 지금 격리시설로 정해진 진천 쭉 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조국 전 장관의 이름이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바로 다음 주에서 만나보겠습니다.